특수상대성 이론. 처음 시작에서는 딱 두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과 두 번째, 이건 이제 단원 전체를 설명을 하고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양이 엄청나게 방대한 단원인데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한테 소개하는 정도로만 써놓은 거라서 시험 문제거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게 상대적으로 그래서 좋거든요. 자, 첫 번째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 나옵니다. 두 번째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질량과 에너지 파트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기껏해야 5문제 나오는 파트거든요. 네, 정말 많으면 5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걸 45분 동안 해보자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이건 질문해야 된다. 상대속도 알려줬어요? 오 마이 갓. 알려줬어요? 오케이. 네, 확실히 집중해서 학교들은 다르구만요. 집중해서 학교들은 달라. 왜냐, 1년 과정이면 오히려 시간이 많아서 알려줄 것 같잖아요? 1년 과정은 안 알려주거든요. 상대속도? 자, 갑니다. 빛의 정의. 좁은 의미로는 가시광선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 그래서 빛의 속도를 측정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못 측정합니다. 그렇죠? 사실 빛의 속도를 측정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 있어 그때는.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그때는 우주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에테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에테르는 이게 액체잖아, 액체. 그 에테르가 아니라 그냥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다 이거예요. 물질. 근데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름을 에테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물질이 에테르라는 애가 흐른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야. 흐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상대속도 개념에 의해서 상대속도 개념 중에 제일 흔한 개념이 이거거든. 강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뭐 4m/s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어떤 애가 3m/s의 속력으로 얘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실제로 얘가 어떻게 가게 되죠? 실제로 얘가 가는 경로는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얘가 3m/s고 얘가 4m/s면 결국에는 이렇게 가게 되는 게 5m/s. 이런 걸 알려고 지금 상대속도라는 개념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 갔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빛을 왼쪽에서 쏘나요? 일단 이거의 컨셉이 뭐냐? 예를 들자면 태양빛이, 별빛 또는 태양, 뭐 이렇게. 지구가 공전하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6개월 전, 이게 6개월 후. 오케이. 그러면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의 빛 자체도 에테르가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고요? 에테르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에테르가 이렇게 흐른다면 어디서 받는 빛이 달라요? 여기서 받는 빛하고 여기서 받는 빛이 속도가 다를 거예요. 아시겠죠? 방향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니까 뭐 속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태양이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별이잖아요. 아주 멀리 있는 별이고 에테르가 그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럼 더 웃겨요. 별빛이 되게 느리게 들어오는 거죠. 상대적으로 되게 느리게 들어오게 관측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걸 관측해서 빛의 속도를 알아내려고 했어요. 탄젠트 이용하면 되니까. 탄젠트를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빛의 속도를 알아내려고 했어요. 그때 뭐 삼각비는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광원을 놓고 여기에 회전하는 반사경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울을 놔두고 여기 거울 놔두고 여기 거울 놔두고. 자, 빛의 경로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고요? 그거는 이해하셨죠? 상대속도 아니까 빛의 경로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놈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경로 이렇게 들어온 놈하고 분명히 속도가 다르게 측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수천 번을 실험을 했는데 실험이 안 됩니다.
속도가 다 같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속도가 같게 나온다는 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은 에테르가 없다예요. 에테르가 없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가 아니라 에테르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실험 이후로부터 우주에는 에테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알겠죠? 됐어요? 오케이. 다음 상대 속도는 그럼 뭐냐? 상대 속도는 공식이 개념은 저런 건데 공식이 뭐냐? VAB는 VB-VA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근데 속도는 전부 다 벡터라서 그죠? 상대는 그러니까 벡터라서 그러면 벡터의 뺄셈을 우리가 할 줄 아느냐? 모르잖아. 그래서 벡터의 덧셈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벡터의 덧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 어떤 애가 A라는 애가 B를 봤는데 B라는 애가 이렇게 가고 있어. B라는 애가 이렇게 가고 있어. 됐죠?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A는 일로 가고 있어. 그럼 얘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뭘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이겠지. 그죠? 나만 당하는 거야? 그래? 나만 당해? 어머? 잠깐만. 더 쉬운, 그럼 더 쉬운 예로 할게요. 교과서예로. 빗물이 이렇게 떨어져요. 알겠죠? 차창에서 빗물이 떨어져요. 그러면 빗물의 속도. 근데 기차가 어떻게 가요? 기차가 내가 이제 기차에 타고 있는데 기차 속도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차창 밖으로 빗물이 어떻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얘가 V 빗물, 얘가 V 기차. 상대. 그러니까 빛기. 기차에서 본 돼지야. 기차에서 본 빗물. 됐죠? 자, V 기차에서 본 빗물은 V 빗물 속도 마이너스 V 기차.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다가 갖다 붙일 때 요 기차 속도의 반대 마이너스 V 기차죠? 이거를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요 놈과 요 놈의 합성은 가운데 노란색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가 생길 거냐면 요 세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탄젠트 세타는 뭐 분의? V 빗물 분의 V 기차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빗물의 속도는 기차 속도를 탄젠트 세타로 나눈 것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기차 속도가 빨라지면요 탄젠트 세타도 증가해야 되거든. 근데 탄젠트가 증가함수죠. 그쵸? 0에서 90도까지 증가함수잖아요. 이게 0도고 이게 90도니까 탄젠트 세타가 오케이? 0에서 90도까지 증가하는 함수잖아요. 그럼 기차 속도가 증가하면 탄젠트 세타가 증가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차 속도가 증가하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보이기에. 이해가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상대 속도예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벡터 구할 때 이렇게. 됐죠? 3학년이라 기백을 할 줄 안다. 그러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3학년이라 기백을 할 줄 알면 얼마나 간단하냐면 자 이런 거예요. A에서 B 뺀 거잖아요. 그쵸? A에서 B 뺀 거니까 이렇게 끝. 됐어요? 기백을 배웠으면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기백을 안 배웠다고 판단하고 문제를 푸는 거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합성은 할 줄 아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를 해라. 그러면 뭐야? 뒤집은 걸 더해라. 이렇게 뒤집은 걸 더해라. 네,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갑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자, 11페이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의 원리.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이 실험을 알게 되고 나서 이 미켈슨 원리 또는 마이클슨 원리라고 하는데 이 마이클슨 원리의 실험을 알게 되고 나서 어머 했다는 거지. 그래서 에테르가 없다를 사용한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를 쓰는 거지. 아인슈타인이 영어로 쓰려고 그러네. 자, 아인슈타인 가정 1번은 이런 거예요. 관성좌표계에서는 모든 뉴턴 역학이 성립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대성 원리가 적용된다. 됐죠? 자, 그걸 우리나라 말로 이제 펼쳐 써놔서 그런데 정지에 있는 좌표계나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쟤도 정지에 있고 나도 정지에 있어. 쟤가 움직이는데 내가 쟤하고 똑같은 속도로 움직여. 그럼 관성좌표계. 왜냐면 왜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배웠는데 이런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경우 두 케이스예요. 알짜인이 0인 경우 두 케이스. 뭐? 정지. 또 하나 뭐예요? 등속 운동.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관성좌표계에서 라고 내가 한마디로 썼잖아요. 근데 여기 길게 써야 돼. 정지에 있는 좌표계나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에서 이렇게. 알겠죠? 모든 역학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되셨나요? 그 즉 뭐예요? 모든 역학 법칙은 F는 MA가 성립합니다. F는 MA가 성립합니다. 이런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광속 불변의 원리. 광속 불변의 원리. 광속 불변의 원리.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어떻게 보면 상대 속도를 무시하는 개념이거든요. 상대 속도를 무시하는 개념? 이게 무슨 말이냐? 상대 속도 개념에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두 물체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해. 알겠죠? 그럼 둘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두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그럼 얘 실제 속도가 V인데 얘가 볼 때 얘는 2V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관측할 때 만약에 내가 빛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과 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어떻게? 속도가 다르게 측정돼야 하잖아. 그지? 근데 그렇지 않다고. 알겠죠? 다시. 빛의 속도는 다르게 관측된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뭐 설명하려고 하냐면 우리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게 아마 궁금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네? 궁금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일로 이렇게 되죠. 여기 올라갔다가 일로 이렇게 내려와요. 됐죠? 실제로는 이렇게 된 건데 내가 볼 때는 얘가 어떻게 간 거냐면 이 빛이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맞죠? 그쵸? 근데 이거 계산하실 때 빛의 속력을 그냥 C라고 넣거든요. 이해 갔죠? 왜 C라고 넣을 수 있다고? 광속은 안 변하니까요. 그렇게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광속은 안 변해요. 자, 보십시다. 100km로 가는 기차에서 내가 200km/h로 화살을 쏘면 관찰자가 보기엔 300으로 보입니다. 알겠죠? 되셨나요? 300. 그런데 100km/h로 달리는 기차에서 빛을 쏘면 C 플러스 100으로 보이지 않고 C로 보입니다. C 플러스 100이 아닙니다. 알겠죠? 빛의 속도는 안 변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가끔 로런츠 변화는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세요.
아시겠죠? 로런츠 변환이라는 게 있다라고만 저도 그냥 그렇게만 써놨어요. 옛날에는 또 증명하는 걸 거기다 써놨는데 그렇게. 자, 특성대성 이론의 현상 갑니다. 특성대성 이론의 현상은 몇 가지? 이런 거예요.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질량 증가 뭐 이렇게. 네. 자,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동시성의 상대성. 이런 게 뭐냐? 관측자가 어떤 좌표계에 있느냐에 따라 분명히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우주선 내부에서 가운데에요. 가운데에서 빛을 양쪽으로 쏘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서 그 빛을 양쪽에서 그 같은 거리죠. 양쪽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뭐 R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R 같은 곳에서 뭐를 한다고요? 빛을 검출합니다. 검출기가 있어서 그 빛을 검출할 때 당연히 속도가 같고 거리가 같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똑같게 측정이 될 거예요. 맞죠? 그쵸? 그런데 내가 바깥에서 보면 안 그렇다는 거지. 내가 바깥에서 보면 안 그래요. 얘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얘가 분명히 이쪽이 머리인데 백으로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일로 간단 말이야. 자,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간다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쪽 검출기는 굉장히 빨리 빛의 광원에 접근하고요. 이쪽 검출기는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 T1이라고 하고 이쪽을 T1이라고 하고 이쪽을 T2라고 하면 T1과 T2 중에 무조건 T2가 길죠. 됐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측정이 될 거냐면 이게 T2가 길다고 측정이 될 겁니다.를 뭐라고 그러냐?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동시성의 상대성. 자, 갑니다. 그거 우리나라 말을 잘 읽어보셔야 해요. 제가 설명하는 것도 설명하는 거지만 자 보시면 우주선 가운데 정지해 있는 관찰자 P의 입장. 자, 우주선 가운데 정지해 있거든요. P가 볼 때 우주선은 어떻게 해요? 정지해 있는 거고 결국 두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빛의 속력이 같고요. 그럼 당연히 동시에 발생하는, 다른 말로 하면 같은 시간에 검출기에 도달한다. 두 번째,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밖에 있는 S라는 애가 본다 이거죠. S라는 우주선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검출기는 광원 쪽으로, 그죠? 따라서 왼쪽 검출기에 훨씬 빛이 빨리 도착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즉 A쪽 사건이 먼저 발생한다. 이 먼저 발생이라는 말이 써 있어서 되게 그런데 이 뜻이에요. 이 뜻. 시간이 얘가 짧다. A쪽 시간이 짧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한다면 동시성의 상대성. 이렇게 동시성의 상대성. 됐죠? 자, 이제 시간 팽창으로 갑니다. 시간 팽창. 자, 시간 팽창. 이런 거야.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애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애가 있고. 그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애가 봤을 때 안에 민주라는 애가 타 있고요. 민주라는 애가 타 있고 그 다음에 우주선 안에 바깥에 영수라는 애가 민주 보고 야 우주선 타서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민주라는 애가 볼 때는 빛이 위로 올라갔다 그냥 내려온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높이를 뭐 L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면 민주가 볼 때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거리 2L을 광속 C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민주 입장에서. 그쵸? 민주 입장에서. 그죠? 그런데 누구 입장에서는? 영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영수 입장에서는 어떤 거리를 간 거냐면 사실 이 높이가 L이잖아요. 그런데 자
누가? 이 우주선의 속도가 v 그러면 t라는 시간 동안 v t, 2분의 t라는 시간 동안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v 2분의 t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가요. 이거 지금 뭘 써놓은 거냐면 거속시 써놓은 거예요. 거속. 네. 거속시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v 곱하기 2분의 t. 됐죠?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v 곱하기 2분의 t.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c 곱하기 2분의 t. 이렇게 된 거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로런츠 인자가 하나 나와요. 요거 제곱은 요거, 그러니까 요거 제곱하고 요거를 더한 건 얘와 같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로런츠 인자가 하나 나오는데, 하여튼. 어찌됐건, 그러면, 자, 시간 2분의 t 동안, 시간 2분의 t. 그러니까, 갔다 오는 시간이잖아요. 그 속도가 같을 거고요. 아니, 시간이 같을 거고요. 그러니까 가는 거리, 온 거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저 길이가 길거든요. 따라서, t 민주의 시간과 t 영수의 시간 중에, 당연히 영수가 측정한 시간이 길어요. 알겠죠? 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럼 영수의 시간은 어떻게 구하는데? 똑같죠, 뭐 얘도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얼마라면? 빛의 속도 c겠고요. 됐죠? 그 다음에 거리는 얼마라면? 2분의 ct의 2배. 그죠? 2배. 여기까지. 2배. 그러니까 뭐야? ct.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EL하고 CT 중에 누가 크다고요? CT가 더 길죠? 지금 파란색 길이, 노란색 길이 말고. 그죠? 당연히. 되셨나요? 자, 밑에 보시겠습니다. 가끔 뭘 물어보냐면요. 잘 봐요. 이 표를 왜 정리해 드렸냐면, 가끔 민주가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측정한 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영수가 측정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냐고 물어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놈, 지금 아까 노란색으로 쓴 놈하고 요 놈, 요 두 가지. 알겠죠? 그걸 물어봐요. 됐어요? 되셨나요? 시간 팽창. 자, 시간 팽창의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거죠. 고유 시간의 정체. 알겠죠? 그래서 시간 팽창 T는 자, 시간은 관측자의 시간이죠. 관측자의 시간은 T0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뭐분의 C분의 2E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언제나 T가 T0보다 길다. 이걸 우리가 시간 팽창이라고 해요. 오케이. 됐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가 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유 시간이거든요. 고유 시간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잘 들어요. 사건과 같은 좌표계의 시간이에요. 다시 사건과 같은 좌표계의 시간. 지금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죠? 우주선 내부에서 일어나죠? 그럼 우주선 내부에서 일어나면 우주선 내부에서 관측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에요. 알겠죠? 그럼 민주가 본 영수의 시간이 뭐죠? 팽창된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영수 입장에서 보면 영수 입장에서도 민주의 무엇이 시간이 길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다가 이렇게
빛 발생기 놓고 갔다 오면 검출하는 여기서 하잖아요.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러면 당연히 영수의 시간보다 민주의 시간이 어떻게 길게 측정됩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럼 민주가 볼 때는 영수의 시간이 어떻게 보여요? 영수가 하는 실험이 어떻게 보여요? 민주가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지만 자기는 정지했다고 생각하니까 민주가 보기에는 이 빛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보일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그러니까 민주의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알겠죠? 즉, 뭘 아는 게 중요하다? 고유 시간이 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그래서 가끔 실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 누가 화성까지 가는 걸 측정했는데 5년입니다. 다시 봐요. 누가 화성까지 가는 걸 측정했어요. 근데 어떻게? 우주선 안에서 측정했더니 5년이래요. 바깥에서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다시. 자, 민주가 방금 전에 민주가 우주선을 타고 어딜 갔냐면 사람 살지도 않는 화성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 살지도 않는 화성에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구에서 보고 있어. 지구에서 영수가 지시를 내리는 거지. 야, 오른쪽으로. 우회전 하라고 왜 좌회전 하라고 그렇게. 나만 재밌는 거야? 말씀 좀. 민주가 화성까지 가고 있는 거란 말이지. 됐어요? 근데 민주가 측정하기에 5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수가 측정하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5년보다 길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됐어요? 그럼 화성까지 길이가 얼마게요? 화성이면 너무 가깝구나. A 혹성? 뭐예요? A 행성? 다른 은하의 A 행성?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5광년 걸리는 거리. 그럼 거리가 5광년이에요? 5광년보다 짧아요? 중요한 거야 이게. 거리가 5광년이에요? 5광년보다 짧아요? 짧아요. 그죠? 5광년보다 짧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얘는 5년, 얘는 5년보다 길게 측정.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갑니다. 이거 가끔 계산할 때 이런 계산이 있거든요. 가끔 계산할 때 이런 계산이 있어요. 첫 번째, 0.6C로 갑니다. 0.6C가 뭐예요? 광속의 60%로 날아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쵸? 그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T는, 영수의 시간 T는 T0 민주의 시간 곱하기 얼마라고요?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0.6C의 제곱분의 1 T제곱 곱하기 잡아요? 얘가 0.6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고요. 0.6의 제곱이면 0.36이죠. 0.36을 1에서 빼면 0.64예요. 0.64니까 바깥으로 나올 때 얼마야? 0.8이 나오죠. 0.8분의 1 이렇게 됐죠? 그럼 T0 곱하기 얼마가 돼요? 10분의 8이니까 8분의 10이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 4분의 5 T0. 자, 몇 퍼센트 늘었게요? 얘가 1.25거든요? 25% 시간이 늘어요. 알겠죠? 자, 이제 반대로. 그래서 시험 문제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왜? 거듭 제곱이 그거밖에 없어서. 0.8C 넣으면 어떻게 되게? 0.8이니까 0.64니까 0.36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0.6분의 1이죠? 0.6분의 1이면 얘가 6분의 10이고 그러면 얼마? 3분의 5가 나오죠? 됐어요? 그거 숫자 계산 하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됐죠? 자, 갑니다. 길이 수축입니다. 길이 수축. 자, 길이가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길이가 어떤 길이를 얘기하느냐, 정지 상태에서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정지 상태에서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금 정지해서 측정하고 있죠? 영수하고 민주 중에? 영수가 정지하고 측정하고 있죠? 그쵸? 그 영수가 본 길이가 L0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민주가 뭐 한 길이? 측정한 길이는 어떻게 해요? L이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L0와 L 중에 누가 더 길 거냐 이거든요. 되셨나요? 누가 더 길 거냐? 자, 갑니다. 자, 영수 우주선 안에 이것도 영수하고 민주를 바꿨네. 영수가 탔어요 이번에. 영수가 탔어요. 여기 바깥에서 민주. 자, 지구에는 민주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갑니다. 첫 번째, 시간. 우주선 안에 영수가 측정했을 때 시간을 뭐라고 한다면? 시간을 t라고 한다면, 그쵸? t0 이렇게 할까요? t0 이렇게 한다면 민주가 측정하는 시간은 뭐 t 이렇게 하는 거죠. 되셨나요? 되세요? 그럼 이제 거리는 어떻게 하죠? 속력 곱하기 시간 뭐 이렇게, 그쵸? 속력 곱하기 시간 할 건데, 자, 우주선 밖에 민주가 측정하는 시간은 뭐라고요? 거리는 뭐라고요? 그냥 L0예요. L0 맞죠? 그냥 L0. 두 번째, 첫 번째. 그럼 우주선의 영수가 측정하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주선의 속도 곱하기 T0죠.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L은 얼마라고요? V 곱하기 T0고요. L0는 V 곱하기 T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T와 T0 중에 누가 길다고요? T가 길어야 그러면 L과 이쪽이 L0죠. L과 L0는 L0가 길죠. 되셨나요? 결론, 움직이면서 측정하는 놈이 측정한 길이가 짧아진다 이거죠. 됐어요? 단 운동 방향으로의 길이만 짧아집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문제 있단 말이에요. 우주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얘가 이 방향으로 움직인대. 그럼 내가 관측한 우주선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쵸? 뭐 이런 애들 있죠. 우주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죠? 불가능하죠? 됐어요? 응. 왜요? 높이 안 변합니다. 높이 안 변하고 어떻게? 길이만 짧아져야지. 됐어요? 운동 방향으로 길이만 짧아져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얘 길이 계산하실 때 L은 어떻게 계산하실 거냐면 이런 거예요. L0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얼마분의 C분의 V의 제곱. 여기 여기다 0.6c 집어넣으면 0.8. 알겠죠? 그러니까 L0보다 80%에 해당하는 길이, 즉 20% 길이가 줄어듭니다가 되죠. 됐어? 오케이. 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 뮤온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뮤온. 이렇게 생긴 놈. 이 뮤온이라는 애는 이 중간권 뭐 이런 데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권에서 생기면 얘가 라이프 타임이, 즉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빨리 다른 안정한 물질이 돼야 되니까 생존 기간이 되게 짧아서 이게 10km 이상 되는 10km 이상 높이에서 생성되는 10km 이상 높이에서 생성되는 뮤온이 지구상에서 절대 관측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론적 개념으로 지구에서 측정됩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측정됩니다. 왜 측정될까요? 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두 개 이유 다 아셔야 돼요. 왜? 이쪽 파트에서 서술형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네. 자, 첫 번째. 지표면에 있는 관찰자가 볼 때는 어떻게 설명해야 얘가 살아있는 것이 설명이 될까요?
이런 거요? 뮤온이 살아있다는 건 결국 그러니까 뮤온이 살아있다는 건 즉 뮤온의 생존 시간이라는 건 결국 뮤온 자체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내 시간, 그 관측자의 시간은 길게 가기 때문에 뮤온의 라이프타임보다 그쵸? 라이프타임보다 길게 가기 때문에 결국 시간 지연에 의해서 뮤온 수명이 늘어나면 결국 내가 지표면에 도달한 뮤온을 관측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두 번째,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뮤온이 지표면에서 관측되는 건 어떻게 설명하느냐? 길이 수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뮤온에 탔어. 뮤온이 0.99c 이렇게 되니까 속도가 그 애한테 올라타고서 보면 거리가 너무 짧은 거지. 야 10km라고 그러더니 무슨 10km야. 어? 한 9km밖에 안 되겠구만. 나 아직 살아있네 뭐 이렇게. 알겠죠? 되셨나요? 이거 둘 다 이유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질량과 에너지.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시간은 고유 시간이 제일 길고요. 맞아요? 아니죠. 제일 짧고요. 그죠? 고유 시간이 제일 짧고요. 길이는 고유 길이가 제일 길고요. 질량은 정지 질량이 제일 작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알겠죠? 정지 질량이 제일 작습니다. 자, 질량 증가. 이거 가끔 왜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이상 되지 않느냐, 빛의 속도 광속을 못 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정지 질량이라는 건 m0 곱하기 c 제곱 뭐 이렇게 할 때 이게 상대론적 정지 질량인데, 즉 정지한 물체의 질량, 그리고 얘가 정지 에너지인데, 정지 에너지. 얘가 뭐 하기 시작하면, 운동하기 시작하면, 그쵸? 운동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질량이 증가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m과 m0 중에 무조건 m이 커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지한 상태에서의 질량이 제일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잖아?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질량이 무한대로 늘어나서 아무리 에너지를 줘도 뭐라고요? 빛의 속도 이상의 속도가 안 나와요. 그런 얘기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질량과 에너지. 자, 질량과 에너지, 무슨 원리? 등가 원리 얘기하는 거죠. 자, 질량 결손이 무엇이 될 수 있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핵 분열 반응이건 핵 융합 과정이건 그 과정에서 무조건 뭐가 방출돼요? 무조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알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핵 반응 갑니다. 질량 결손. 자, 처음에는 핵 융합 반응이 나와 있네요. 그죠? 질량 결손을 설명하기 위한. 자, 원자 번호 1번 질량수 1짜리 원자핵이야. 그럼 뭐죠? 양성자죠. 양성자 4개가 원자 번호 2번 헬륨 질량수 4짜리 원자핵이 되는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주계열성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수소핵 융합 반응이죠. 네, 오케이. 되셨나요? 오케이. 자, 얘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질량수는 보존이 됩니다. 또 이게 전하량이 보존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이게 노란색으로 칠한 게 질량수 보존 법칙이죠. 질량수 보존 법칙.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쓴 게 뭐예요? 파란색으로 쓴 게 전하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둘 다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또 특이하게 전하량 보존 법칙은 또 안 성립하거든요.
얘 뭉뚱그려서 결과만 써놔서 그런 건데 하여튼 됐죠? 자 갑니다. 질량수는 보존되지만 에너지가 나왔다는 건 그쵸? 에너지가 나왔다는 건 무조건 질량 결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나왔다는 건 무조건 질량 결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얘가 1.0073 이렇게 되고 4개 와 얘가 4.0015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써놨군요. 얘가 4.001 4.0015 근데 얘는 1.0073이죠. 73의 4배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4.028 292 이렇게 되네요. 그죠? 4.0292인데 4.0015만 남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질량 차이가 생기고 이 질량 차이가 뭐로 나왔다고요? 에너지 나왔다는 뜻이죠. 되셨나요? 그래서 질량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비례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질량 차이가 났다는 거. 그래서 누구의 질량이 더 크다? 4개의 수소 원자핵의 질량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의 질량보다 크다. 이게 결론이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핵 분열 반응. 핵 분열 반응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원자핵과 중성자가 같은 입자가 충돌할 때 2개 이상의 다른 원자핵으로 나눠지는 반응이고요. 그러니까 큰 게 작은 게 되는 거죠. 자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요? 잠깐만. 이거 설명을 학교에서 혹시 감속제하고 제어봉 설명한 학교 있어요? 감속제하고 제어봉을 설명하면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알겠죠? 네, 설명을 안 했다고 하면 완전히 내신스럽게 안 가르치겠다는 얘기니까 다행이네요. 자 보시면 거기서 분명히 밑에 핵분열 과정 쭉 제가 적어놓은 거 있죠?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저속 중성자를 부딪히게 합니다. 누구한테? 우라늄한테. 그럼 몇 개가 나와요? 3개의 중성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반응하게 되죠? 연쇄 반응하게 됩니다. 알겠죠? 연쇄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라늄이 핵분열하면 방출되는 중성자가 2개, 3개. 그래서 어떻게? 다른 우라늄의 핵분열을 유도하게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린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저속 중성자를 충돌시켜야 되고 그래서 감속제와 제어봉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연쇄 반응을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터지면 안 되니까 그죠? 원자 폭탄이 되면 안 되니까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중성자들을 어느 정도 흡수해주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지. 다음 페이지 넘어. 핵융합. 네, 태양에서의 핵융합과 그다음에 융합론에서의 핵융합을 서로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위에는 17.6 메가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밑에는요? 위에는 24 메가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됐죠? 자, 어느 쪽에서 에너지가 크게 나오냐면 태양에서 훨씬 에너지가 크게 나오죠? 맞죠? 그럼 질량 결손은 어느 쪽에서 크죠? 태양에서 더 큰 겁니다. 알겠죠? 지금 24 메가일렉트론 볼트가 나온 거하고 17.6 메가일렉트론 볼트 나온 거 중에 당연히 24 메가일렉트론 볼트가 나온 쪽이 더 큰 겁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정리. 자, 핵반응에서 이게 분열 반응이건 융합 반응이건 상관없습니다. 거기 이제 융합 반응을 써놨잖아요. 그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수와 전하량 계산해서 같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표에. 그래서 질량수 보존과 전하량 보존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런데 절대로 질량은 보존 안 된다는 거. 그죠? 질량은 보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갔죠? 오케이.
네, 겨우 뭘 했느냐? 겨우 진도를 좀 다 나갔어요. 네, 겨우 진도를 좀 나갔으니까 뒤에 문제를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실전 문제 빼고 푸신다든가 어떤 자기만의 그 룰을 가지고 어찌됐건 복습하실 때 다 복습해 주시길 바래요. 알겠죠? 오케이. 네. 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뭐뭐 푼다고 얘기했죠? 소단 테스트 연습하실 필요가 있으면 그걸 단원별로 연습하시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전부 다 풀지 마세요. 시간 없을 테니까. 알겠죠? 저 프린트. 소단원별 프린트 안 드렸나요? 네. 네. 지금 나가면서 바로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개념 정리 노트에다가 다음 주에 수업하실 거고, 개념 정리 노트도 그냥 이걸 줄까? 이건 다음 주에 주려고 그랬거든? 그냥 줄까? 오케이. 네. 개념 정리 노트 안 받으신 분 없죠? 진짜 아까 줬구나. 이것도 안 받았나요, 그럼? 저도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케이. 자, 여기 2번 줄 거. 여기 개념 정리. 이거 받았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근데 개념 정리랑 실전 문제 풀 연습도 가능해요. 이게 오늘 2개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문제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